봉사활동을 하고 나면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99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시간 강의도 막 시작했을 때인데 고향이 경북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영정사진이 없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할매 했지만 곧 돌아가실 거다 그런 생각이나 준비는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소지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빛바랜 주민등록증, 그 사진뿐이었어요. 그 주민등록증 사진을 들고 대구까지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영정사진을 만들었는데 이거 막 사진이 볼품없죠.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혹시 제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은 이런 봉사활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1996년 3월 1일자로 제가 있는 이 대학에 임용이 되고 입사를 했는데, 언제 영정사진을 처음 봉사활동으로 찍었느냐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 월급날이 25일입니다. 명세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96년 3월 26일 날 바로 제가 무작정 찾아간 곳이, 제가 그때 자취하던 결혼 전이었으니까 다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무작정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영정사진 없으신 분 제가 찍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계기도 시작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지관도 찾아가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동사무소도 찾아가고요. 경로당도 찾아가고, 또 심지어 골목에 큰 나무 밑에 벤치가 있으면 어르신들 몇 명 모여 놀고 있으면 영정사진 필요하십니까? 그때는 실제로 저를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 약장 사냐, 물건 파느냐, 건강보조식품이냐, 보험 가입하느냐. 다대 복지관에서 처음 찍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찍기 시작하니까 2, 3년 정도 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힘든 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는 제가 섭외하러 다니는 과정은 없어지게 된 거죠. 제 스케줄 보고 수업 날짜를 보고 예약을 하고, 처음 사진 찍었던 분들이 추억이 많습니다. 많은데 96년이었는데 제가 만나 뵌 중에 어떤 할머니가 1919년생이 계셨어요. 이 19년은 제가 알기로는 3.1운동 때입니다. 3.1운동. 3.1운동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찍기 시작했고, 매년 적으면 한 800여 분, 많으면 한 200-300분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진은 가장 자연스럽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찍히시는 분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도록 과하게 김치, 치즈 이런 말도 안 하고요. 평소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찍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고 돈을 안 받고 찍는데 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갑에 이렇게 부적처럼 어떤 할머니가 1,000원짜리 한 장 주셨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꼬깃꼬깃 접어서 다 떨어져서 제가 테이블에 붙이고 이랬는데 기념으로 한 장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요. 한 1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60대 후반 70 다 되신 어머님이 한 40대 후반 50 다 돼가는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신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는 거기 계시고 젊은 분이니까 어머님 여기 앉으시죠. 그러니까 내 사진이 아니고 우리 딸을 찍어달라고. 근데 장애가 심했습니다. 지적 장애도 있었고 지체 장애도 있고, 그래서 힘든 분인데 그 어머님이 내보다는 딸을 찍어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6.25 참전 용사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드뭅니다. 하고 기장 전체를 돌면서 여름 방학 때 한 번은 400명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왔는데 모자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모자예요. 다 떨어진 착모자, 야구모자 같은 착모자인데 그걸 쓰고 찍으시겠다고. 그래 보니까 여기 이제 6.25 참전 전후에 이렇게 무슨 백마고지 이런 거 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혼자 사시고 힘들지만 평생을 지탱하는 게 그 모자 하나가 아니지 않겠느냐.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전해드리면은 제가 전해받은 사진분들이 얼마 있다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 전부 독거노인이고 무연고 노인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진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할 가족들이 없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드물게 이렇게 제가 이 영정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사진을 보면 제가 찍었다 압니다. 1호, 2호, 3호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고
아, 이건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때 보람을 느끼죠. 아, 내가 찍은 사진이 영안실에 장례식장이 있구나. 제가 본 사진들은 다 텅 비어 있어요, 장례식장들이.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찍었다고 뭐 생각도 해도 되고,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한쪽 눈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조심스럽죠. 만약에 어떤 분이 야, 나는 한쪽 눈 없는 게 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럼 제가 갈등도 되게 힘들지만 그렇게 이렇게 회복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뭐 복지사들을 통해서는 너무 감동하신데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들이 있고, 얼굴이 일그러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얼굴 반을 사진으로 복원해서 하는 작업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는 배워가 볼 때 그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연세 드시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 생각하고 복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복지사 선생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난리라고 너무 좋다고 뭐 주위에서 뭐 그럴 경우에 또 뭐 어설프지만 보람도 느끼고 뭐 즐겁고 그렇습니다. 제가 영정사진 금년에 횟수로 29년입니다. 96년에 시작했으니까 내년이면은 25년이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교수로서 근무한 것도 만 30년, 또 봉사활동도 만 30년이 됩니다. 10년이 될 때마다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아, 10년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그 10년 정도 했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저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했는데 또 전화가 오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쯤 되면은 제가 또 고민이나 갈등을 할 것 같습니다. 30년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쓱 돌이켜보면은 우선 10년, 10년, 30년이지만 그런데 어르신들의 문화나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해에는 한복들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지금 현장에 가면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분이 예를 들어 70대라 그러면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은 40대였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40대와 70대의 세대차나 생각의 견화 차이가 큰 것처럼 3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평상시 그대로 한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캐주얼한 복장으로 찍겠다는 분이 많고 선글라스 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거나 이렇게 보조용 도구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건강하십니다, 전부. 저 깜짝 놀라요. 80, 85 된 분들도 얼굴만 가리면 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이라든가 환경 위생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를 영정사진 현장에서 느끼게 됐고요. 어머님들을 보면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흰머리가 잘 없어요. 옛날에 흰머리도 많고 이런데 지금은 다 염색들도 하시고 옷도 화려해졌습니다. 어려우신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꾸미길 좋아하시잖아요. 30년이 바뀌었는데 그런 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신체적인 육체적인 건강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치매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건강하신 분들이었어요. 지팡이는 짚었지만 그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막 큰 소리로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인데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해답을 찾았어요.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80 넘긴다는 거는 장수했다고 했죠. 지금은 치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오래 사시니까 지금은 거의 기대 수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기대 수명이 86세, 87세, 곧 90세를 도달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몸의 건강보다는 우리가 치매라든가 이런 정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잖아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건강의 변화, 세태의 흐름도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가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거의 보기 드뭅니다. 금년이 한국전쟁 73년, 종전 70년이 되니까 20살에 참전했더라도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젠 점점 그런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기 힘들어지는 그런,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훈장 다신 분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보기 드문 게 어쨌든 건강하신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50대 중반 넘어서면서 알게 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반찬이 나쁘다, 뭐가 어떻다, 막 교복이 막 짧다, 막 머리가 길이가 어떻다, 막 교련복, 바지통 이런 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엄마 아버지가 저 자식 저거 사춘기인데 별나다, 다른 집안은 임마 조용한데 니는 사춘기가 그래 별나나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야단스럽게 해도
그걸 병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사춘기는 병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생애 주기에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노화기를 겪고요. 노화기가 병입니까? 병 아닙니다. 사춘기가 있었던 것처럼 중장년기가 있었던 것처럼 노년이 되어서 노화기가 되는 것도 병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거쳐야 될 하나의 생애 주기일 따름이죠. 그러면 받아들이면 돼요. 주변에서도 친구들도 가족도 우리 아버지는 이제 70이 되었어. 나도 70이다. 70 되면 70 되게. 그리고 70이 됐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좀 편한 곳에 좀 엘리베이터 타고 좀 덜 걷고 싶다. 먹는 것도 좀 이런 거 먹고 싶다. 그걸 받아들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늙었다. 나는 뭐 얼굴에 금버섯이 생겼다. 몸이 아프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병들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별나고 여자애들 말이 없어지지만 저희들은 별나고 뭣도 지금 막 자전거도 타고 싶고 막 뭐 이런 것처럼 사춘기나 노년기, 노화기나 똑같이 살아가는 한 과정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뭐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몸의 건강도 오고 행복도 찾아올 거고. 그런데 조금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지금 80 넘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국 전쟁도 겪었고 조금 더 고령자분들은 일제강점기도 겪었잖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탄 불 때서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사시사철 화장실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화왔는데도 지금 어르신들은 너무 급하신 거예요. 줄을 서야 되고 내가 빨리 앞에서 뭘 해야 되고 세치기를 해야 되고 복지관에 한번 가보면 어르신들 커피를 차를 대접한다면 충분히 있는데도 막 빨리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다 떨어지기 전에.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배려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고 몸의 변화, 육체의 변화도 건강의 변화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연세 들어서 잘 못 걷는 거 당연하죠. 80대에서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작은 글자가 안 보이면 안경 끼시면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주위 분들하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즐겁게 어울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겠지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주위 분들과 서로 커피 한 잔 내가 살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조금 배려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그보다 더 즐거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 그런 삶들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갔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